대형 교차로에서 용소 삼거리 지나 대남 교차로 쪽으로 지체와 서행 흐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존의 KBS 삼거리에서 대남 교차로 쪽으로도 좌회전 차로 따라 부분 지체되고 있고요. 이 시각 황령대로 따라서는 유진학 삼거리에서 황령터널 진입으로 2차로에 화물차 관련 3중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뒤쪽으로 정체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여전히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하동터널 부근 갓길에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에 있고요. 하만 2터널 뒤쪽으로는 1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순천 쪽으로는 김해 분기점에서 동김해 부근 갓길이고요. 노면 점검 작업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부산 울산고속도로 따라서는 양방향으로 원활하고요. 끝으로 중앙선 지성과 중앙고속도로 따라서는 양방향 모두 아직까지 한산한 주행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지금 세계는입니다. 국제 뉴스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봄을 맞아서 김태환 교수 오늘 첫 시간인데 봄맞이 첫 시간입니다. 네, 근데 봄 이야기는 봄 소식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이 참 많았어요. 예, 그렇죠. 이슈가 많았는데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엊그제 6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결에 관한 이야기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소식들을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우리 윤 대통령이 다음 달에 네.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한참 조율 중에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 정부가 쿼드의 실무그룹 참여에 적극적이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네. 그런가 하면 사실 중국이 지금 5일부터 13일까지 전인대 그러니까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열고 있는데 네. 여기서 공산당 내에 당 내에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서 이거를 시진핑 당 총석의 직할 조직으로 두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중 간의 이 소위 반도체 정쟁이라고 하는데 네. 중국도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싶고요. 네. 그런 가운데 어제는 그 북한이 실험하는 ICBM을 만약에 미국이 요격하면 이거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뭐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의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발표를 했고요. 또 일본 측 보도이기는 하지만 한미일 간의 핵 확장 억제를 위한 협의체 창설을 타진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오늘 오전에 요미우리 신문을 인용해서 우리 연합뉴스가 전했고요. 어제 오전에는 사실 일본이 앞으로 달이나 화성 탐사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개발한 H3 로켓을 발사했는데 2단 엔진이 점화되지 않아서 자폭 처리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전부 다 우리가 좀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그런 굵직한 주변 뉴스들인데 말씀하시다시피 최근에 그 강제징용 해결안에 대한 그 논쟁에 너무 많이 우리 국내 여론이 몰두돼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몰두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답한 생각도 좀 있고요. 뭐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한일 간의 그 양국에서는 분명히 한 번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문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성향이나 역사 인식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 또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견해가 나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은 꼭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번 주 내내 이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이 불 같은 가슴 그리고 얼음 같은 이 머리가 서로 충돌을 해서 이 며칠째 이 잠을 좀 설치기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화성 같은 가슴과 드라이아이스 같은 그런 마음에서 만감이 교차했을 텐데 많은 국민들도 아마 비슷한 지난 생각일 겁니다. 월요일에 발표된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책이라는 것 일단 어떤 것인지 대략 개요를 좀 살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제3자 변제라는 건데요. 일제 시대에 미쓰비시 그 중공업하고 일본 제철에 징용으로 끌려간 분들의 임금이
여지까지 지불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2018년에 우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지금이라도 지급을 해라 하고 이렇게 최종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하고 일본 제철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법원 판결의 실행을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는 법원 판결을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서 법원 판결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뭐 제3의 어떤 대안을 시행하든지 이렇게 선택해야 할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줄곧 그 집행을 외교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루어 오다가 엊그제 월요일에 대통령을 통해서 한국 기업이 대신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지불한다는 소위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집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기업들이 직접 지급하는 하는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우리 기업들이 기부를 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 네네.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고 네네. 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부의 대책에 대한 비판의 핵심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한마디로 진실 없는 사과가 없는 그런 진실한 사과가 없는 배상은 의미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피해자들이 함께 싸워온 것이 돈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또 배상보다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진심 있는 사과에 더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또 그 정작 변제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이 빠지고 우리 기업들이 대신 갚는다 이거에 대한 것도 국민적인 정서가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네,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또 일본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일본은 속으로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은 사실 늘 간단 명료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에 체결된 소위 청구권 협정으로 그 식민지 시대에 발생한 모든 일본의 법적 책임이 해결됐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이 1965년 한일 수교 당시에 맺었던 한일 기본법에 의해서 청구권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었는데 이 일본에게서 한국이 무상 원조 3억 불, 정부 차관 2억 불, 상업 차관 3억 불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일본의 모든 배상이 포함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 보면 그 자금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루는 그 시드머니가 됐고 당시 이 자금의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이 오늘날의 굴지의 대기업들로 성장을 했으니까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변제하는 것도 명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뭐 이런 해석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일본 정부와는 달리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당시의 협정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그런 사안까지 다 해결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포함되는 게 바로 문제가 되는 강제징용 문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보면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모든 법적인 책임이 해결됐다는 이런 원칙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런 일본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이 1983년에 보면 이런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거금인 40억 달러에 이르는 그 경제 차관을 한국 정부에다가 이렇게 제공한 사례도 사실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렇게 꼬여진 실마리를 어쨌든 간에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단초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단초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먼저 제시한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긴 하거든요. 일부. 네네. 네. 그 단초를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제공한다고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한일 간의 이런 바로 문제들이 이제 워낙 입장차가 극명해서 국내 정치적인 위험을 아주 크게 감수를 해야 됩니다. 한일 양국 다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막론하고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역대 정권이나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해 온
본 적은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이렇게 좀 스스로 알아서 내놓는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 네. 어쨌거나 이번 한국 정부의 이 방안이 아마 그것 중에 하나인 건데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번 우리 정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비평을 하는 것보다는 청취자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의 견해를 이렇게 좀 정립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원칙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은 제가 가끔 개인 관계하고 국제 관계를 종종 비유는 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국가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오히려 본질적으로는 기계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교하게 AI를 고안해내더라도 이거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따라서 사과를 할 수 없는 거죠. 사과는 사람만이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국가를 향해서 사과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종종 정치 지도자가 국가의 이름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경우를 봤죠. 네, 요구하는 경우도 예, 있고. 그거는 네. 사실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또 국가의 사과로 우리가 위로를 받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가가 비효율적이고 잘못을 하고 이랬다면 뭐 고쳐지거나 교체가 될지언정 국가가 사과를 하는 그런 존재라는 아니라는 거. 네. 그런 국가의 어떤 그 본질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걸 가지고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요. 네. 이 법적인 책임 문제는 한국의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의 법적인 책임을 최종적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네.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그걸 수행하라고. 그래서 이제 일본 법정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다음 단계의 노력이 돼야 하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사과의 문제인데 이 사과는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기업인을 포함해서 일본 사람 이 사과를 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사과를 하고 한국 사람이 용서할 수 있도록 양국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하고 이게 뭐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얘기하고 협력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어떤 그 법적인 책임 그리고 또 사과의 문제 이게 우리 일상에서도 구분되는 거를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각자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의 사과는 법원의 법적인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별개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이 원하는 거는 피해 배상과 사과 이 두 가지일 텐데 두 개를 같이 얻는다면 더 뭐 이렇게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보통 가해자의 양식 있는 사과가 같이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는 일상에서도 이렇게 자주 보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남의 나라에 뭐를 요구하는 거는 그래서 상당히 더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하소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번에 2018년에 대법원 판결도 결국 우리나라에 호소해서 얻어낸 그 법적인 결과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죠. 국가는 그런 국민들을 보듬어 줘야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밖에서 이제 억울함을 당해서 이제 집으로 울면서 돌아오는 가족들을 집이 위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잘잘못을 따져서 다른 그 이제 억울함을 가족에게 끼쳤던 그 대상에 대한 것들은 별개의 문제가 되고 그 심지어는 이제 뭐 법정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어렵지만 저 나름대로 이렇게 몇 가지 원칙을 한번 전해드려 봤는데 뭐 계속 아직 이게 완벽하게 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일 그렇죠. 간에 네. 계속 지고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비단 한일 간의 강제징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쿼드 문제도 있고 반도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해야 될 네, 문제도 상황을 사실 좀 많고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동의대학교 김태환 교수였습니다.